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는 어린이 동화를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그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시대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날카로운 풍자를 담은 한국 고전 오화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새 한 마리가 나라 전체의 부패를 폭로한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편의 고전 우화는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아주 멋지게 해냅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두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바로 장기전이고요. 오른쪽이 황새결송이에요. 이 두 작품이 당대 사회의 문제들을 얼마나 예리하게 꼬집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장기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말이죠. 조선시대의 그 꽉 막힌 가부장제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데서부터 오잖아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뚝 떨어진 콩 한 알,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인 장기는 이걸 보자마자 냉큼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인 까투리가 딱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저건 그냥 콩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덫이라는 걸 직감한 거죠. 보세요. 딱 이 세 단계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흐름 속에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그깟 권위로 짓누르고 결국 스스로 파멸해버리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작가가 비판하고 싶었던 당시 가부장제의 모순,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이 두 캐릭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비합리적인 권위만 내세우는 남편, 다른 한쪽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아내.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작가는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누가 진정한 가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장기는 그냥 바보 같은 새 한 마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 권위 하나만 믿고 고집부리다가 결국 파멸해버리는 당시의 무능하고 독선적인 가장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거죠. 자, 이렇게 집안의 문제를 다뤘던 장기전을 봤으니 이제 무대를 좀 더 넓혀서 사회 전체로 가보겠습니다. 황새결송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동물들의 재판을 통해서 당시 사법 시스템의 심장을 겨누는 아주 날카로운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새결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송사소설이라는 장르를 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법정 드라마 같은 거예요. 재판 과정을 다루는 소설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 없던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부패한 사법부를 고발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던 셈입니다. 이야기 속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힘센 솔개가 약한 뻐꾸기 집을 대놓고 빼앗는데 재판관인 독수리는 오히려 솔개 편을 들어줘요. 힘없는 자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현실. 이게 바로 이야기가 고발하는 절망적인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다행히 마지막에 현명한 황새가 딱 나타나서 모든 걸 바로잡습니다. 근데 이 황새는요, 그냥 사건 해결사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현실에선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나마 정말 간절히 보고 싶었던 진짜 정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새의 존재 자체가 부패한 현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이 두 이야기 모두 굳이 사람 대신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동물을 내세운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일단 대놓고 양반이나 관리를 비판하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에이, 이거 그냥 동물 이야기예요 하면서 비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탐욕스러운 관리를 우스꽝스러운 동물에 빗대면 누구나 쉽게 그 문제점을 이해하고 웃으면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덕분에 이 이야기들은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수백 년 전에 쓰인 이 이야기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낡은 이야기들을 읽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 두 작품은요, 그냥 재미로 읽는 동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억압적인 현실과 싸우기 위해 갈고 닦은 아주 날카로운 무기였던 거죠. 붓으로 휘두른 칼이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작품들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어떤 천재 작가 한 명이 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살아있는 증거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 21세기에 바로 오늘날 새로운 장기전이나 황새결송을 쓴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그 풍자의 대상이 될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잘 둘러보면 그 새로운 우화의 주인공들이 이미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